맨 위에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여러분요 지울 때도 이렇게 지우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앞으로 지우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울 때 이렇게 지우세요. 예, 이렇게. 진짜 별걸 다 가르쳐줘요, 내가. 객관식에서 지금 나오는 게 광역 도시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시험 나온 걸 봤지만은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올바른 고르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야가 뭐냐고 법이 항상 정의를 둬요. 얘가 뭔지 입에서 나와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맨 위에 의의를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은 이미 지정된, 자 거기 광역계획권 동그라미 해보세요. 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래요. 어디에 대한?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공부 정말 민법 모든 법을 배울 때 그 개념부터 외워야 돼요. 전세권이란, 소유권이란, 유치권이란, 지상권이 뭐냐고, 임차권이 뭐냐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뭐냐고, 그걸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안 하고 어려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시험은 어려운 게 많이 나올까요? 쉬운 게 많이 나올까요? 쉬운 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아까 쉬운 거 60%. 어려운 게 많이 나오면 합격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쉬운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쉬운 거 다 맞히고 어려운 거 틀린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어려운 거 다 맞히고 쉬운 거 틀린 사람 떨어집니다. 근데 쉬운 거라고 대충 보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에요. 쉬운 걸수록 틀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뭐요? 했더니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그럼 광역계획권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게 바로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이라고 됐잖아요. 그러죠?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여러 개의 시군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코딱지만한 나라가 맨 놈의 시장 문수가 이렇게 많아. 다 해먹는 거예요, 쟤들이. 기초자치단체 장이 우리나라는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 제왕적 자치단체란 말을 써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강원도 하면 가장 오지가 어디 같아요? 무슨 시군? 시는 아니겠지. 일단 강원도 하면 제일 어디 오지다. 이건 진짜 호랭이 나타날 것 같아요. 호랭이, 곰 호랭이 막. 강릉은요, 강릉은 훤해. 밤에도 행성, 영월군. 야, 영월 가보셨어요? 강원도 영월군에는 영월군수가 뽑아질 거 아니야. 영월군수. 영월군 관내에서 건물 지으려면 영월군수 허가 받아야 돼요. 우리 건축법에 배울 거예요. 자, 영월군수한테 인허가 안 받으면 건물도 못 지고 논밭 못 밀어버리고 다요. 그래, 영월군수는 지방선거 뽑는 거 아니에요. 영월군수는 개나 소나 마음대로 아무나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왜? 공천만 잘 받으면. 옛날에는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야말로 행안부 내무부에서 훈련 시켜가지고 사무관 시험 합격하는 애들만 시장군수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영월군의 유지고 토호고 돈 많고 집권당하고, 예를 들어서 선이 닿아가지고 공천 받았다,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제 고향 가면 지금 저 무슨 당이요? 자유한국당? 거기 공천만 받으면 저 돼요. 아니, 영남 지역은 어디기는 뭘 어디요? 굳이 그 시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 저 중개사법 선생님 고향 가가지고 민주당 공천 받잖아요. 돼버려요. 우리나라는 지역색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만 딱 되는 순간 거의 된다고 봐야 돼. 서울같이 막 그렇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외에는. 내가 만약에 울릉 군수로 공천됐다, 자유한국당에, 그걸로 끝이에요. 군수 돼버려요 나는. 그럼 4년 동안 군수 돼가지고 인허가를 내가 다 해주는데, 그러면 뒤에서 똘마이처럼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인허가 다 해주지. 저 새끼 나쁜 놈이네, 안 해줘버려. 그러니까 뇌물 먹을 기회가 얼마 많은데요. 영월군 관내, 우리 공법 배우잖아요. 영월군 관내에서는 이 사람이 다 인허가를 해. 엄청난 권한이에요. 말도 못할 권한이라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는 뺀 놈의 시군이 짜잘한 게 많아. 그리고 소속 정당 공천이기 때문에 정당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부천 옆에 광명 옆에 시흥이에요. 그러죠? 옆에 인천이에요. 서울 붙어 있잖아요. 소속 정당 다 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서 부천, 광명 연결해서 인천까지 도로 만들고 싶어. 그럼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인구 비율 다 다르고 재정 자립도 다 다르거든요. 그걸 언제 도로 하나 만드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5개의 광역권으로 행정제도를 개편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게 23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보세요. 가장 지금 시도했던 데가 어디냐면 과천, 의왕, 군포, 안양 붙어 있어요. 과천시,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예요. 4개의 시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4개의 시장에 봉급 줄 때 돈이 4개의 시장에 관용차가 4대예요. 시의회, 의회 여기에 수도과 4개 도시를 하나로 통합해 봐봐요. 주민들 유리할까 불리할까요? 100번 유리하지. 지방세를 그만 덜 내는데. 군포서 안양 의왕 가려면 차를 갈아타든지 광역버스 비싼 거 타야 돼. 같은 시면 시내버스 타잖아요. 수도권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치한 사람들이 통폐합을 안 해요. 자리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 이게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시설을 쫙 갖추려고 하는 게 광역계획권 제도예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지정하겠죠. 그래서 야를 누가 지정하는지, 예를 누가 짜는지, 갸가 정답의 90%예요. 헷갈리거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여러 개 도시를 하나로 묶은 광역계획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장기 청사진 짜는 걸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성질을 무시하고 밑에 광역계획권 지정이라고 나오잖아요. 지정권자는 누구냐? 맨 밑에 목적 보세요. 목적 줄치지 말고.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얘가 아까 어딜 말한다고? 그러죠,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그렇죠. 야, 첫날부터 너무 달리는 것 같은데. 첫날부터 너무 잘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내일이 무슨 과목이죠? 개론이구나. 개론. 착하고 귀여운 선생님 오십니다. 그래서 개론 시간에 또 한참 달리. 자, 그 다음에 시군의 공간 기능을 서로 연계하고 잘 보면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자, 2 이상 여러 개의 시군이란 말 나오잖아요. 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건 누가 수립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별히 자세하게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 이것만 잘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만화 있잖아요. 만화. 착하게 생겼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왼쪽에 아저씨처럼 머리통이 커야 돼요. 일단 머리통이 커야 뭘 해도 해요. 저같이 머리통 크잖아요. 자, 오른쪽에 광역도시계획 내용 있나요? 이걸 어떻게 외웠어요? 용어도 못 외운데. 그러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절차가 있는데 한번 넘겨보시면은 한 장 넘겨봤더니 기초조사를 거치고 공청회를 열고 맨 밑에 제목만 보세요. 지방의회 의견 듣고 자 승인 받고 오른쪽에 공고 열람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한 장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에 또 무슨 계획? 도시군기본. 자 여기서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을 짜는 게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아까 광역도시의의가 나왔고 광역도시계획을 짜려면 야 지정하는데 어딜 대상으로 하냐 있었고 광역도시계획에 내용이 있었고 못 외운다고 요거 짜는 절차가 있었잖아요. 절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광역계획권 어딜 대상으로 누가 지정한지 외워놓고 이건 누가 자 좀 이따가 이제 요건 이제 요 수리권자가 나오거든요. 차차 누가 짜지 어떤 절차를 거치냐 요렇게 몇 가지 외워놓으면 답은 보이는 거예요. 답이.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야 둘이 섞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오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이놈은 얘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덜 자주 나와요. 너무 쉬워서. 좀 복잡한 자가 주로 나오죠.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의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또 나오죠. 또는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 그 다음 줄에 줄 한번 쳐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대요? 지침이. 자, 도시군 기본계획 이놈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모르긴 몰라도 지침 된대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서울시에서는요 기본계획도 짜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짜야 돼요. 둘 중에 뭘 먼저 짤까요? 왜요?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요? 했더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야가 지침이 된다고 해석을 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자꾸. 그럼 둘 중에 뭘 먼저 짜고? 그럼 이렇게 알면 돼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장기 청사진 만드는 걸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가 뉴스 나오는 기본계획. 이건 한번 짜면 10년, 20년 써먹는 거. 얘가 만들어지면서 서울시에서는요. 어디는 개발하자, 개발하지 말자, 도로 확보하자, 공원 조성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시, 서울시잖아요. 광역시 등 시군별로 짜는 장기 청사진, 야가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아직 안 배웠다니까 그러네. 잠깐만요. 이 천사 같은 얼굴이 가끔 악마처럼 되는 경우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나도 모르게 본성이 나와요. 야수의 본성 건드리지 마요. 지금 좀 전에 뭐라고 했냐 봐봐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별로 짜는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요 했더니 관리계획이요. 이러고 이제 얘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특별시 등 시군별로 짜는 장기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도시나 군별로 짜는 기본계획.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단어도 못 외워지네 이게. 그 다음에 이 놈은 이제 용도 지역 지정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얘가 엄청 중요한 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 대한, 인천시에 대한, 세종시, 제주도 시 군별로 짜는 장기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 놈은 나중에 뭐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야가
지침이 된다는 거야. 둘 중에 야를 먼저 짜는 거야. 그리고 수시로 필요할 때 짜는 게 이놈이야, 이놈. 요거 실천하려고. 청사진. 자, 그러면서 한 장을 딱 넘어가요. 넘어가. 자, 190페이지 보세요. 야는 또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여러분, 힘들게 공부를 할 텐데, 2달,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가 이렇게 돼요. 11월 달하고 12월 2달 동안 요 입문서 가지고 전체를 맛을 보는 거예요. 전체 쫙 훑어보는 거예요. 용어 외우고 기초 탄탄. 그 다음에 한 바퀴 다 돌잖아요. 기본 교과서가 나와. 연말에 개정되는 법을 반영을 해서 그러면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 또 2달간 같은 내용을 교과서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70% 레벨로. 그 다음에 3월 달하고 4월 달 기본서 1월 달 한 책 있죠. 요거 그걸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내용 다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초 입문서를 한 바퀴 돌고 1월, 2월 달 과정을 한번 돌으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익숙해요. 귀가. 넉 달을 견디는 게 자격증을 가지냐 안 가지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넉 달을 견뎌야 돼요. 그 넉 달.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기 알아듣고 수업을 들어요. 그럼 만약에 3월 달 새로 왔다. 좀 고통스럽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때부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마지막 100% 레벨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봐야 한 바퀴, 둘, 셋, 네 바퀴밖에 못 돌아가잖아요. 네 바퀴 돌아간다니까 겨우 네 바퀴.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객관식 문제풀이 들어가거든요. 기본 이론을 토대로 문제풀이. 그 다음 9, 10월 달에 금방 와요 이거. 금방 왔잖아요. 지금 봐봐봐. 9, 10월 달 아니요. 9, 10월 달에 동령이라 해가지고 희한하게 금방 가더라고. 작년 이맘때 내가 이렇게 한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가버렸거든요. 이렇게. 시험하고 똑같은 걸 매일 시간 재서 풀기하고 전체 해설 강의하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좀 자세를 바꿔서 그냥 처음 출발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게 맞아. 괜히 뭐 나중에 열심히 하자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 이때 미리 좀 해놓으면 뒤로 가서 훨씬 수월해요. 덜 고생해요. 그래서 뭐 알아들으면서 가니까 그래서 한 넉 달 정도. 이 단어 자체가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작년에 한 바퀴 작년 올해 시험 공부한 사람들은 에이 이게 다 쭉쭉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단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11월 달에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다. 11월 달 첫 강의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올 텐데 이거 어떻게 수업해야 되는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소회를 내가 밴드에도 올려서 밴드에. 그러니까 위로하고 난리 나서 지금 참으시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자, 190페이지 하단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여기서 오른쪽에 의의를 한번 볼게요. 진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얘는 매주 나옵니다. 얘들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을 하는 토지형 교통, 환경, 경관 등등에 관한 다음 계획 해놓고 박스 하나 있지요. 번호가 몇 번까지 있나요? 자, 그러면 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에요. 내용 몇 가지? 6가지. 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워야 돼요. 얘는 옆구리 손만 대도 주르륵 나와야 돼요. 이걸 푼 놈이 이 1장의 본문입니다. 자,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국토 전체는 몇 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4개. 자, 이게 뭐예요? 첫째, 인구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다면 뭘로?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 묶인 곳이라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려고 지정하면 자연환경. 자, 보세요. 그 용도 지역, 그놈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 그 다음 지금 용도 지구라고 되어 있죠. 지금. 자, 용도 지역 제도는 단순해요. 3종 일반주거,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제도는 2가지 목적이에요. 너 이 땅에 건물 뭐 지을래? 몇 층으로 지을래?
두 가지밖에 규제를 못해요. 용도 지역은. 그런데 너 여기다 건물 지을 때 이 동네 화재가 너무 빈번하니까 건물 지을 때 그냥 재료를 하면 안 돼. 내화나 불연으로 해야 돼. 이건 안 돼. 이걸로 규제 못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방화지구라는 걸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는 기존의 용도 지역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또 다른 목적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용도 지구예요. 지구. 그러면 용도 지구가 뭔지 또 맛을 봐야지 우리가. 202페이지 203페이지를 가보세요. 용도 지구 종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앞으로 있잖아요. 옆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나 힘들어, 나 머리 나쁜가 봐, 나 나이 많아 이런 말 하지 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떨어집니다. 나 된다고, 될 수 있다고, 이거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러면 이제 용도 지구 보세요. 제일 먼저 종류가 무슨 지구? 견고한 지구. 두 번째 고도지구. 그 다음 방화, 방제, 경고, 방방. 네 놈은요 보치, 개특,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마지막으로 복합용도지구 해서 몇 개? 9개의 용도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를 빨리 외워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입으로 떠드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누군가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누군가 이름 소개를 받았어. 누구라고 하고 내 입을 한 2번 정도 떠들고 기억할 때는 오래 기억나요. 그냥 소개 쓱 받고 기르고 넘어가면 기억 못합니다.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무슨 지구? 견고한 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